정원에 잔디가 있는 경우에 잔디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잔디를 좀 자주 깎아주면 비교적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엔 잡초가 가을이 되면 꽃이 피고 씨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씨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짧게 잘라주면 그 잡초들이 씨를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잡초에 씨가 떨어져서 새로 그 싹이 나오기 전에 한번 잔디를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그 가을 장마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그친 것 같아서 잔디를 한 번 더 깎아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끔한 잔디가 되었고, 물론 그 중간중간 잡초가 있긴 하지만 꽃이 피어서 씨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그래도 잡초가 더 번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서 요즘 이렇게 한번 더 잘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선이 끝까지 연결이 돼서 전기로 그 작동하는 그런 잔디깎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편하게 자주자주 깎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잔디를 깎다 보면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은 그런 잔디깎기 기계로 잘 깎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잔디 가장자리 부분은 이렇게 잔디 깎기 기계로 다 깎이지가 않고 깔끔하게 깎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은 잔디를 다 깎고 나서 트리머로 한 번 더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충전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렇게 충전을 해서 이 트리머로 그 가장자리 부분을 깎으면 아주 잘 깎입니다. 이 그 트리머는 제가 분홍 조팝을 칠 때 요게 지금 요건 좀 짧은데요. 그때는 이제 긴 그 날로 분홍조팝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잔디 가장자리를 자를 때는 이렇게 짧은 걸 끼워서 가장자리를 정리하면 아주 잘 깎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한번 먼저 가운데를 다 자르고 모서리 부분은 요걸로 정리를 하는데요. 아주 잘 깎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잔디 가장자리 부분이 깎이지 않아서 이렇게 잔디가 그대로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 부분의 잔디가 잘 깎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머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나 또는 여기 돌계단과 같이 잔디 깎기 기계로 깎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깎였죠. 트리머로 깎아주면 굉장히 잘 깎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잔디를 이제 매년 깎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가위로 제가 가장자리 부분을 잘랐었는데요. 가위질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거를 쓰고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나 또 잔디 깎기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월하게 이렇게 깎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원 용품이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날을 긴 거를 끼우면 지난번 그 조팝 쳤던 것처럼 나무도 그 잔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도 이렇게 수영을 다듬기도 좋고 여러모로 아주 유용한 그런 그 정원 용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잔디 여기를 깎으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트림으로 잔디 가장자리까지 깔끔하게 다 잘라줬고요. 그래서 잔디 깎기 기계로 잘 깎이지 않는 그 가장자리 부분이 깔끔하게 다 깎였습니다. 아주 손쉽게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정원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돌계단 있는 부분도 잔디 깎기 기계로는 깎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트리머로 깔끔하게 다 깎아서 잔디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충전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쓰기도 간편하고 이렇게 쉽게 가장자리 부분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쪽
이쪽 부분도 잔디에 찌는 부분도 다 잘 깎았고 이렇게 돌이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다 깎았습니다. 요즘엔 옥자마가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옥자마 꽃들이 활짝 펴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하얀 그 색의 옥자마 꽃이 예쁘고 이렇게 활짝 피면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은 별 모양 같기도 한데요. 작은 백합 모양의 옥자마입니다. 아주 많이 펴서 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이 옥자마는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오면 아주 향기롭고요.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 심을 것이 마땅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옥자마를 심어서 잎과 꽃을 예쁘게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활짝 핀 옥자마들이 예쁜 모습입니다. 아주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란 봉선화는 계속 이렇게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아주 연한 분홍색의 꽃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꽃 하나하나도 예쁜 모습입니다. 다할리아는 꽃이 참 오래 피는데요. 이렇게 계속 봉우리들이 올라오면서 꽃들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같은 포기인데도 이 꽃과 이 꽃은 조금 모양이 다르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꽃인데 이거는 추위에 약한 춘식구근이어서 설이 내리기 전에 캐서 보관을 했다가 4월 말경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에 심는 게 좋습니다. 겹 다투라 자주색이 꽃이 꽤 오래전에 피었다가 다시 들고 이렇게 다시 봉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진한 자주색이고 피면 겹꽃이어서 아주 예쁩니다. 여기 이쪽에도 봉우리가 또 있고요. 다투라는 흰색도 마찬가지지만 꽃이 계속 그 끝에서 이렇게 봉우리가 생기면서 피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흰색 다투라도 이렇게 봉우리가 생겨서 피려고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천일홍인데 이 화분에 떨어진 걸 그대로 둬서 같이 피고 있습니다. 이쪽 대문 쪽 클레마티스 옆에도 쌍난 거 좀 옮겨 심었는데요. 다투라를 이쪽에도 봉우리들이 지금 꽤 올라왔고 요거는 곧 필 것 같네요. 이렇게 꽃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꽃이 잘 피고 싹도 잘 트고 하는 다투라입니다. 1년생이지만 봄마다 씨를 뿌려서 꽃을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층꽃인데요. 이제 이렇게 층층마다 꽃이 핀다 그래서 층꽃나무인데 이렇게 마디마다 꽃봉오리들이 다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꽃이 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층층마다 보라색 꽃이 피는데 아주 가을에 멋있게 볼 수 있는 층꽃나무입니다. 오전이라 나팔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이렇게 윈드밀 쪽에 글로리오사가 다 피고 지고 나서 나팔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아주 파란색의
정말 예쁜 색의 나팔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피어 있고, 나팔꽃이 보니까 굉장히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요즘에는 그 개량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그 파란색의 나팔꽃입니다. 미니가우라들이 활짝 펴서 화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정말 분홍 나비들이 떼지어 날아가는 듯한 그런 화사한 모습입니다. 일반 가우라가 키가 너무 커져서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꾸 쓰러져서 그럴 경우에는 이 미니 가우라를 키우면 그렇게 키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서 예쁘게 꽃이 핍니다. 아메리칸 블루도 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파란색의 꽃이고요. 이거는 겨울에 실내로 들이면 실내에서도 온도만 잘 맞으면 계속 꽃이 피는 그런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제가 삽목을 해보니까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아주 키우기가, 추위에만 좀 약할 뿐이지 키우기가 아주 좋고 꽃도 잘 피는 그런 꽃입니다. 꽃이 파란색이 정말 예쁘고요. 하와이 무궁화도 요즘에는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었던 꽃은 시들고, 요 시든 건 이제 잘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또 새로 피려고, 요거는 주황색으로 피는 두 가지 색이 한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건 주황색으로 피는 하와이 무궁화인데 이제 피려고 봉우리를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후쯤 되면 아주 활짝 피게 됩니다. 촛불형 맨드라미가 요즘 아주 예쁜데요. 색도 예쁘고 이렇게 모양도 촛불형으로 아주 예쁩니다. 꽃도 가지가지 격가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많은 꽃들이 피는 1년생이지만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심어놓고 꽃밭에서 한동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아주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제주 상서화도 봉우리가 더 피어서 이렇게 많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피어 있는데요. 여기 봉우리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꽃대 끝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는 제주 상서화입니다. 키가 커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라줘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 그 가우라, 백접초와 무늬가우라는 또 키가 크게 하늘하늘하는 그런 또 멋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치 옆에 기대어서 심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또 미니 가우라와는 다른 그런 모습의 가우라입니다. 백접초이고요. 여기는 무늬 가우라인데, 무늬 가우라는 이렇게 분홍색, 연분홍색으로 피는 홍접초입니다. 또 예쁘고요. 벨가모 꽃도 참 오래 피죠. 또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요. 향도 좋은 그런 허브이죠. 이거는 굉장히 키우기가 수월한 꽃이고 잘 불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나는 대로 이곳저곳에 옮겨 심으면 아주 풍성하게 정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벨가못입니다. 꽃이 또 피었고요. 수련은 꽃이 정말 오랫동안 피고 지고 하는데요. 오전에는 다물었다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필 건데, 이렇게 피어 있다가 오후에 다시 꽃봉오리가 다물어지면서 피었다 지었다 한 3일 정도 꽃 한 송이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죠. 시든 꽃이. 그래도 봉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꽃을 정말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수련이고요. 이쪽은 해오라비 사초도 하얀색의 꽃은 아니지만 꽃 모양으로 이렇게 연방 올라와서 계속 예쁜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잎이 끝에서 색이 변하죠. 이렇게. 그래서 꽃잎처럼 되고, 꽃은 그 가운데
작은 이렇게 꽃입니다. 이건 잎이고요. 이런 식으로 꽃 모양으로 예쁘게 올라오는 수생식물인데요. 이렇게 수생식물들이 있는 곳에는 물을 좋아하는 또 수생식물처럼 키울 수도 있는 그런 꽃들을 심어 놓으면 물 관리하기도 편해서 이쪽에 그런 꽃들을 제가 모아 심었었는데요. 아주 빨간색 꽃이 너무나 예쁜 붉은 숫잔대와 그리고 다른 색깔의 흰 숫잔대 그리고 보라색으로 피는 숫잔대를 심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또 부처꽃이라고 아주 예쁘게 피는 꽃이 있죠. 많이 이제 보이는 꽃인데요. 이 부처꽃도 수생식물처럼 키울 수가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반에 물을 담아서 흙에 심어서 물을 담아서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수생식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처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같이 그 숫잔대와 같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어도 잘 자라는 그런 부처꽃입니다. 이렇게 같이 모아서 심으면 물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 부처꽃이 그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죠. 지금은 모종이 좀 작은 상태라 이런데 키도 커지고 아주 하늘하늘하게 예쁜 부처꽃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꽃들은 이렇게 수생식물들을 키우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같이 모아서 키우면 편리합니다. 잘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심었고요. 도라지꽃이 피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정말 빵빵한 풍선 같은 그런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꽃잎이 열리면 옆에는 또 새로운 봉우리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다가 이런 모습으로 피죠. 도라지꽃도 참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이 있는 꽃이에요. 안 잘라줘서 이렇게 좀 쓰러져서 피는데요. 봄에 잘라주면 쓰러지지 않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맞이 꽃은 이제 위가 대부분 시들어서 이렇게 갈색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땅 밑에 이렇게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땅에 납작하게 붙어서 겨울을 나죠. 로제트 형태라고 하는데요. 낫 달맞이는 그렇게 월동을 합니다. 지금 월동을 하려고 밑에서 잎들이 올라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리와 백합들도 이제 잎들이 누래지면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잎에 있던 양분이 다 구근으로 가고 나면 이 줄기와 잎은 다 시들어 죽게 되고 밑에 있는 구근으로 겨울을 하고 내년 봄에 또 새로운 싹이 올라오게 되죠. 요건 나리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향이 좋은 백합인데 이 백합이나 나리 구근은 굳이 캐지 않아도 그냥 월동도 잘 하고 뭐 과습 걱정도 없기 때문에 캐지 않고 그냥 그대로 키워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많이 돼서 구근들이 좀 많이 불어나서 복잡해지면 그때 좀 일부 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때 캐서 옮겨 심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캐지 않고 두어도 매년 잘 올라오고 구근이 해마다 커지기 때문에 포기가 커지면서 꽃송이 수도 훨씬 많게 그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백합이나 나리는 구근이지만 비교적 키우기가 수월한 꽃입니다. 겨울을 뿌리로 나는 숙근류 중에 하나인 금낭화인데요. 이제 뭐 거의 시들어서 이파리도 얼마 남아있지 않고 한데 이렇게 겨울을 숙근으로 나는 이런 종류의 꽃들은 잎이 완전히 잎과 줄기가 시들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늦가을에 이 줄기를 잘라주어도 되고 다음에 봄에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잘라주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늦게까지 그 줄기와 잎을 두어야 뿌리 쪽으로 영양을 다 내려보내서 뿌리가 튼튼하게 됩니다. 보기 싫다고 그냥 빨리 잘라주게 되면 그 잎과 줄기에 있던 영양을 뿌리 쪽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싫어도 이렇게 시들어가는 이런 거를 그냥 두고 완전히 시들었을 때 그때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금낭화가 거의 많이 시들었고요. 이쪽도 잔디 트리머로 깔끔하게 다 잔디를 정리해서 이런 깔끔한 모습입니다.
가을 장마가 좀 계속돼서 비가 계속 와서 잔디도 많이 자라고 또 가을에 씨가 맺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잔디를 한번 깎아줘야 돼서 잔디를 한번 깎고 트리머로 이렇게 잔디 가장자리를 정리하면서 옷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렇게 꽃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화사한 가을날 오전의 모습입니다.